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그리고 역사 수업을 진행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튼이라는 인공지능 매체와 그리고 메타버스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활용해서 여성 인권 운동사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든 수업인데요. 네, 지금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 당시 여성인권 운동가가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아이들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여성인권 운동가 입장에서 연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패들렛에 등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패들렛 공간에서 우수작 투표를 진행하고 그 우수작으로 선정된 결과물들을 아이들이 후속 작업으로 직접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대내외에 아이들의 결과물을 파급하고 또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라이터, 즉 이것은 연설문을 작성하는 스토리를 담당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스펙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너레이터, 이 친구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제 최종 패들렛에 업로드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리튼을 회원가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리튼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요즘 챗GPT가 굉장히 유행인데 챗GPT를 압도할 만큼의 여러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리튼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나서 이걸 오늘날 네이버에서 만든 잽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한국적인 감성에 패치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리튼이라는 것 자체가 챗 GPT는 회원가입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이제 입력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리튼은 기본적으로 한국 패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또 기타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튼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리튼 회원가입을 다 마쳤으면 여성인권 운동사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한 명 선정을 하고 그에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연설문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렇죠. 리튼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선정한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함께 학습했던 영국의 여성인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그려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다운을 받거나 혹은 캡처를 해서 패들렛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또 단순히 사진만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해당 역사적 인물의 연설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국의 여성인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 혹은 에멀린 펜커스트가 대중 앞에서 연설했을 법한 연설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한테 안내했던 주의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려달라라고 언급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 리턴이라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챗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제한 활용 가능하거든요. 얘가 굉장히 똑똑해서 이 에밀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영국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설문을 영어로 작성을 해줍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작성을 해달라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 여성인권 운동가가 되어서 이렇게 연설문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 내용들 중에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미리 제가 안내했던 이제 참고할 만한 사이트 그리고 교과서 참고 문헌을 토대로 해서 해당 내용들을 점검한 다음에 최종 패들렛에 올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 이 리튼이라는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한번 리튼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면요. 네, 뭐 영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도 괜찮고 선생님들 교과 특성에 맞는
해당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의 혹은 그 대상의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학 시간이라면 피타고라스 그리스의 대표적인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면을 그려줘 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챗 GPT-4를 입력하셔서 자, 이제 생성 도구를 쓰면 이 생성 인공지능 플랫폼인 리튼이 이것을 이제 그려줍니다. 물론 이제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제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거나 또 막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현재 인공지능이 가진 한계점이기 때문에 감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업을 하는 장면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 있을 법한 이제 뭐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라든지 이오니아식 양식의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역사 수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수학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설문을 입력해달라, 작성해달라라고 입력을 해주면 리튼이 실제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업로드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제가 패들렛에 학생들이 직접 올리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이 이미지들이 모두 학생들이 제작한 이미지와 연설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 성별에 대한 이제 성별 감수성,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도 이런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학생들이 우수작들을 투표를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갤러리로 조성을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플랫폼인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곳에서 관람을 하고 투표도 진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요. 접속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작품이 가장 역사적 사실에 맞는가 혹은 창의성 있게 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여성 인권 운동가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투표를 진행하고 이제 최종 우수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중왕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당시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았던 이런 여성 인권 운동가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수업 사례가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